대한민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의 산업을 뒤흔들어 놓고 있고 앞으로 실생활 그리고 산업의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경진 혁신경제국제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좀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이 바로 이 오프라인 소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코로나19로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나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죠. 지난 2월 그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9.1%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34.3%로 급증을 한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7.5%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하락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 과거 지난 상당 기간 동안 이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요. 작년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그 매출 성장이 0.8%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에 이 코로나19 이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면 접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이 유통업체 매출이 더 급감한 그런 영향을 보였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개학도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신학기 수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학기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의류도 뭐 반 이상. 반 정도 그렇겠네요. 줄었고요. 네, 반 정도 줄었고요. 또 이제 학용품, 문구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40% 이상 줄었고요. 또 전기, 전자제품, 또 문화 수요도 20% 이상 아주 급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월 통계도 아마도 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상당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는 물류산업계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사태로 물류산업의 이제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대두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지금 물류산업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물류산업과 항공해운으로 대표되는 이제 해외 물류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온라인 유통업과 국내 물류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그 물류도 늘어나고 있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그 구매하고 소비하고 또 배달받고 이런 그 생활 패턴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14%나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19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가속도가 더 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 사재기가 없었던 나라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면에는 이 실생활에 밀착된 이 그 물류 시스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또 온라인화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온라인 그 매출과 그다음에 국내 물류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해외 물류 부분에서 이 항공 해운으로 대표되는 해외 물류를 보자면 여객 부문은 이미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크게 급감을 했죠. 그래서 어떤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붕괴된다면 일자리가 16만 개나 없어지고 또 GDP도 11조 원이 사라질 거다. 이런 추산도 있을 정도로 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항공 물류 부분에서는 감소세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관련된 그 의류 물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개조해서 물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해운 물류는 상당히 지금 이미 급감세를 보이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그 대중국 수출 물동량을 보자면 작년 동월 대비 벌써 11.7%나 감소를 한 상태고요. 1, 2월 그 전국 무역항 수출입 물동량을 보자면 작년 동기 대비 4.3%나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 물류 업계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수부에서 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
항만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리고 네. 또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외항 화물 운송 선사에 900억 원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물류 얘기를 하시면서 살짝 이제 항공여객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여행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공업계와 호텔, 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쪽이 처한 위기와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 네. 호텔, 관광 서비스 업계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항공 여객 수는 전 세계적으로 90% 정도 감소할 네.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나라 그 항공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이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간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또 네.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암울한데요. 이 국제항공운송협회라는 이아타에서는 올해 전 세계 항공업계 매출이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08조 원이나 됩니다.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40%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월 외국인 관광객 그 수를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벌써 97.4%나 급감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도 95%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래서 여행업계를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했고요. 관광업계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1년 상환유예 규모 등을 확대해서 총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행사들에게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경우에는 이 호텔의 그 고용과 경영을 좀 돕기 위해서 자국민들이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격리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을 그 5성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산업 그리고 각 업종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뭐 변종이나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지 많이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랑 함께 계속 살아왔던 거를 일깨워 준 거죠. 계기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일상과 산업은 그야말로 이제 온라인화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요즘 재택으로 인해서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그 화상 회의가 가능한 앱 이 줌이라고 있거든요. 이 웹캠이 지금 거의 뭐 없어서 못 쓴다면서요. 네. 학교에서도 써야 되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죠. 회의 때도 예. 써야 돼서. 그렇죠. 네. 이 줌이라는 앱이 생긴 지 이제 9년 된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 가치가 402조 달러. 예, 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돈 4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웬만한 항공사 기업 가치랑 맞먹을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한 상태고요. 네. 배달업, 물류 등의 온라인화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은 기획 노동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 유연성도 조금 더 제고될 것이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법과 규제 개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원격 진료라든지 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등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데이터도 많이 축적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는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어차피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저는 이제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산업이 이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저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테크 기업들에서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데이터 활용이 더 많아지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활용이 더 많아지면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무료로 테크 기업들이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처럼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이 생산자들에게 어떤 그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화가 되면은 이제 세원 문제가
문제가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원 그 확대 문제 또 과세 기준에 대한 변화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제 개혁 문제도 거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인 부분의 수요는 또 여전히 있을 거다.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병원에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수요도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온라인의 가속화와 더불어 원격 진로 그리고 데이터 가치 등의 평가를 꼽아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제위원장 송경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